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수조원 거래가 무너지는 순간 회의실 구석에서 걸레를 쥔 작은 손이 떨리며 올라왔습니다. 청소부가 무슨 통역을 한다는 거야?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양복 입은 임원들 사이에서 청소복을 입은 그녀는 너무나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 작은 입에서 나온 완벽한 통역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청소부에서 법무팀으로, 그리고 다시 나락으로.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더 큰 운명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해밀턴 그룹 본사 40층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뉴욕의 마천루들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5조 원 규모의 인수합병건을 놓고 마지막 협상이 한창이었어요. 회의 테이블 양쪽에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임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리처드 해밀턴 회장이 가죽 의자에 앉아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62세의 그는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협상 테이블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글로벌 기업을 일궈온 그의 얼굴에는 카리스마가 묻어났어요. 김 회장님, 이번 계약만 잘 맺으면 두 회사 모두 한 단계 더 올라갈 겁니다.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래입니다. 해밀턴 회장이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현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온 그는 정중한 표정을 지으며 계약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밀턴 회장님. 다만 마지막 세부 조건들은 하나하나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작은 부분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김 회장 옆에 앉은 박준석 법무담당 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끼어들었어요. 특히 경영권을 언제 넘길 것인지 그 시점만큼은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그게 이번 거래의 핵심입니다.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는 작은 체구의 젊은 여성이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차은수는 22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깊게 팬 눈가의 그림자가 그간의 고생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헐렁한 청소복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손에는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걸레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6개월 전부터 이곳에서 야간 청소 일을 하며 미국 대학 등록금을 모으고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국제법학과 3학년이었던 그녀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어머니의 병환으로 꿈을 접고 이곳에 왔습니다. 은수는 걸레질을 하면서도 회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번갈아 오가는 대화를 모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신분상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할 뿐이었어요. 회의 테이블 옆에는 신입 통역사 제니퍼 스미스가 서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에 입사한 그녀는 금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지만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직 복잡한 법률 계약 용어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이클 킨 법무팀장이 계약서를 넘기며 말했어요. 예일 로스쿨 출신인 42세의 그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였지만 오늘따라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조항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틀리면 전부 흔들립니다.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경영권을 언제 넘기는지 그 부분부터 다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제니퍼가 긴장한 표정으로 통역하기 시작했어요. 매너지먼트 트랜스퍼 타이밍 그러니까 경영권을 넘기는 시점은. 그녀가 말을 더듬자 마이클이 조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니퍼는 급작스럽게 변경된 복잡한 법률 조항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계약 체결 후
애프터 파이브 이즈 5년 후에 경영권이 이양됩니다. 제니퍼의 통역이 끝나자 갑자기 김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 회장이 목소리를 한 톤 높이며 계약서를 탁자 위로 던졌습니다. 분명히 바로 넘긴다고 듣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5년 후라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겁니까? 박준석 이사가 급히 일어서며 한국어로 말했어요. 회장님, 이건 그냥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조항을 이렇게 틀리게 옮기다니요. 이런 상태로는 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니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두 손을 떨며 더듬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마도 제가 조항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마이클이 급히 계약서를 펼쳐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즉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했어요. 제니퍼,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즉시 이미디어틀리를 5년 후에부터 파이브 이즈로 바꾸다니 이건 완전히 반대로 옮긴 거예요. 이러면 상대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김 회장이 박 이사와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눴어요. 박 이사,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번역이 나왔다면 다른 조항들도 믿기가 어렵지 않나? 맞습니다, 회장님.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서까지 틀리면 계약서 전체를 다시 처음부터 봐야 합니다. 이 상태로는 도장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박 이사 말이 맞소. 이렇게 중요한 거래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건 우리를 무시하는 거요. 이 정도면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군요. 우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해밀턴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의 옆에 앉은 CFO 로버트 윌슨이 식은땀을 흘리며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김 회장님. 지금 상황은 분명 통역 과정에서 나온 실수입니다.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다시 차분히 하나씩 확인해 보면 오해가 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미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동행한 임원들도 차가운 표정으로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해밀턴 회장님.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실수가 나온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신뢰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못합니다.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해밀턴 그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거래가 통역 한 문장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조 원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어요. 제니퍼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울먹이고 있었고 마이클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어떻게 수습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하던 은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저 실례합니다. 은수의 작은 목소리가 무거운 침묵을 뚫고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어요. 양복을 입은 임원들 사이에서 청소복을 입은 그녀는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은수가 고무장갑을 벗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통역을 해보겠습니다. 계약서 제가 읽어보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이클이 눈을 크게 뜨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청소하는 분이 무슨 통역을 한다는 겁니까? 여긴 수조 원이 걸린 자리입니다. 회의실 안에 다른 임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나이 어린애가 뭘 안다고. 청소부를 통역으로 쓰겠다고? 말도 안 되지. 하지만 해밀턴 회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마이클을 제지했습니다. 그는 30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위기의 순간마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왔던 경험이 있었어요. 조용히 하시오. 해밀턴 회장이 마이크를 한번 째려본 뒤 은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시오. 지금은 누가 나섰든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됩니다. 김 회장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은수를 바라봤어요. 박 이사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어요. 그녀는 몇 분 동안 집중해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그 사이 회의실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흘렀어요. 마침내 은수가 고개를 들고 김 회장을 향해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 방금 통역에는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원문을 보면 경영권은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바로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3조항을 보시면 회장님 회사 측에 배당금을 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김 회장과 박 이사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박 이사가 급히 계약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회장님. 이분이 방금 말한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조건입니다. 김 회장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관심 있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조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더 없습니까? 은수가 이번에는 영어로 해밀턴 측에게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CHAIRMON 해멀턴, CHAIRMON 킴 is not looking for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함께 오래가는 파트너십을 원하십니다. 특히 기술 제휴와 연구개발 부문에서 서로 돈을 같이 넣고 같이 성장하는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해밀턴 회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제안할 수 있는 조건이 있겠군. 서로 연구 인력을 교환한다든지 추가 투자도 열어둘 수 있겠어. 은수는 양측의 진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통역해 나갔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과 금융 조건들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며 설명했어요. 30분이 흘렀을 때 김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협상이 되는군요. 덕분에 숨이 좀 트입니다. 정말 대단한 실력입니다. 고맙소, 아가씨. 계약서의 마지막 서명이 끝나자 회의실의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해밀턴 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딜이 성사된 순간이었어요. 김태현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서며 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한국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통역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김 회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수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도움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박준석 이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실력이세요. 법률 용어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다니. 해밀턴 회장이 은수를 바라보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당신 이름이 뭐요? 차은수라고 합니다. 은수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실력을 갖게 되었소? 해밀턴 회장이 더욱 관심 있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법학과에서 공부하다가 가정사정으로 휴학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학비를 벌기 위해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반전에 말을 잃고 있었어요. 김 회장이 한국어로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정말 서울대 국제법학과 출신이세요? 네, 3학년까지 다녔습니다.
성적은 4.3이었어요. 은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전공 분야는 무엇인가요? 국제계약법과 통상법이 주 전공이고 7개국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박 이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럼 오늘 통역이 그렇게 정확했던 이유가 있었군요. 해밀턴 회장이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인재들을 봐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차은수 씨, 내일부터 우리 법무팀에서 일해보시오. 마이클 킨이 깜짝 놀라며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잠깐만요. 아무리 그래도 검증되지 않은 신입을 갑자기 법무팀에 영입하는 것은 무슨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해밀턴 회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마이클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를 구한 사람이 누구인가? 학벌이나 경력보다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마이클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물론 실력이 중요하지만 회사 규정상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절차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야. 해밀턴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은수 씨, 법무팀 수습 연구원으로 시작하시오. 급여는 기존 청소 업무의 15배로 하겠소. 은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해밀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소. 해밀턴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의 모든 국제계약건들을 당신이 검토해 주시오. 은수가 감격으로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회장이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해밀턴 회장님, 정말 좋은 결정을 하셨군요. 이런 인재를 놓칠 뻔했잖습니까? 그러게 말이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보석을 발견하게 되는군요. 해밀턴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인사팀장 메리 존슨이 은수를 별도 면담실로 데려갔습니다. 메리는 50대 중반의 친절한 여성으로 20년 넘게 해밀턴 그룹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은수 씨, 정식 채용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신원 조회부터 시작할게요. 메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서울대 재학 증명서와 성적표를 확인해야 하는데 가능하세요? 네, 모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메리가 컴퓨터로 서울대학교에 직접 연락하여 은수의 학력을 확인했습니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어요. 확인됐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법학과 3학년 재학 중이시고 성적도 4.3으로 우수하시네요. 메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성적으로 왜 휴학을? 가정 사정이 어려워서요. 은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은수는 새로운 마음으로 해밀턴 그룹에 출근했습니다. 더 이상 청소복이 아닌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법무팀이 있는 3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법무팀 사무실에 도착하자 직원들의 시선이 은수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브 존슨 차장이 팔짱을 끼고 은수를 바라봤어요. 40대 초반의 그는 마이클의 측근으로 회사 내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제 그 청소부라고? 스티브가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맞아. 하루아침에 청소부에서 법무팀으로 왔다니 믿어지지 않아. 법무팀 선임 변호사인 사라 톰슨이 은수에게 다가왔어요. 35세의 그녀는 1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은수 씨.
저는 사라 톰슨입니다. 사라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은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정말 대단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네,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사라가 애매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그녀도 동료들의 시선과 분위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마이클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은수를 힐끗 보더니 스티브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스티브,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마이클이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청소부를 하루아침에 법무팀으로 스티브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렇지? 우리 팀의 기존 질서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어.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사 5년차 변호사들도 승진 못하는 마당에 스티브가 말끝을 흐렸어요. 정확히 내 생각과 같아.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야겠어. 마이클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편 은수는 자신에게 배정된 작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어요. 메리가 가져다 준 계약서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은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유럽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서에서 뭔가 이상한 조항을 발견했거든요. 이 조건부 이자율 조항, 우리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은수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상대방이 교묘하게 숨겨둔 독소 조항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계약이 체결된다면 해밀턴 그룹은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볼 수도 있었어요. 은수가 급히 상세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해밀턴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해서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은수의 보고서 덕분에 해밀턴 그룹은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해밀턴 회장이 은수를 불러 칭찬했어요. 훌륭한 일을 했소, 은수 씨. 덕분에 큰 손실을 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은수가 기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이제 정식 법무연구원으로 승격시키겠소. 해밀턴 회장의 발표가 나자 법무팀 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입사 5년 차인 주니어 변호사들이 특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5년을 일해도 승급이 없는데 마이클은 이런 내부 불만을 교묘히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동료들 사이에 은수에 대한 견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여러분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결정이니 마이클이 겉으로는 중립적인 척하면서도 은수를 고립시키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계약건에서 은수가 발견한 법적 허점 덕분에 추가 손실을 방지하게 되자 마이클의 위기감은 극도로 치달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마이클이 스티브와 사라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비밀 회의를 열었어요.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클 킨이 사무실 문을 조용히 닫고 스티브와 사라를 마주봤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라 법무팀 사무실에는 그들만 남아 있었어요. 마이클의 얼굴에는 음침한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자. 지금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 마이클이 의자에 기대며 물었어요. 스티브가 팔짱을 끼고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솔직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몇 년을 고생했는데 하루아침에 청소부가 올라오다니. 맞아요. 회사 분위기도 이상해졌어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팀 전체의 사기가 떨어질 거야.
그런데 회장님이 워낙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스티브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야. 마이클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회장님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 우리가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 같은데. 사라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문제 말씀이세요? 글쎄, 보안 검증은 제대로 됐을까? 신원 조회는? 마이클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인사팀에서 다 확인했다고 들었는데요. 스티브가 의아해하며 답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겠지.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 마이클이 암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 마이클은 개인적으로 사립탐정 회사에 연락을 취했어요. 맨해튼의 한 빌딩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중년의 사립탐정이 물었어요. 한 사람의 신원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철저하게요. 마이클이 은수의 사진과 기본 정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특별히 찾고 싶은 게 있나요? 과거에 문제가 된 일들, 가족 관련 사건들, 뭐든지요. 마이클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일주일 후 사립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흥미로운 정보를 찾았습니다. 어떤 정보죠? 마이클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여성의 아버지가 3년 전에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 동업자의 횡령으로 회사가 파산했는데 연대보증 문제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립탐정이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6개월 후에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과정에서 가족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마이클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 쪽 법 쪽에 인맥은 있나요? 왜 그러시죠?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서요. 마이클이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마이클은 자신의 하버드 로스쿨 동창 중 한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안녕, 제임스. 오랜만이야. 마이클, 어떻게 지냈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쪽 사건 하나 알아봐 줄 수 있어? 차동혁이라는 사람의 건설업체 파산 사건 말이야. 마이클이 자연스럽게 부탁했어요. 차동혁? 잠깐. 그 사건 기억나. 당시 꽤 시끄러웠거든. 어떤 식으로?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도망갔는데 연대보증인인 차동혁이 대신 수사받았어. 완전히 피해자였지만 과정이 험했지. 제임스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무고한 거네? 완전히. 오히려 동정받을 일이야. 가족들이 정말 고생했다고 들었어. 마이클은 실제 사실과 상관없이 이미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는 진실을 왜곡해서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해밀턴 그룹 보안팀장 톰 핸더슨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톰, 잠깐 시간 있어? 물론이지, 마이클. 무슨 일이야? 톰이 고개를 들며 답했어요. 새로 들어온 직원에 대해 좀 상의하고 싶어서. 차은수 씨 말이야? 그래. 혹시 신원 조회 과정에서 빠뜨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이클이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톰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족 배경에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어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수사받은 기록이 있더라고.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톰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런 중요한 정보가 왜 처음에 나오지 않았지?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혹시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궁금해서. 알았어.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마이클은 또 다른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김태현 회장 측 법무 담당인 박준석 이사에게 비공식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뉴욕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둘이 만났어요. 박 이사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클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천만에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로? 박 이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실은 좀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요. 마이클이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걱정? 어제 통역했던 그 직원 말입니다. 차은수 씨요? 정말 훌륭하던데요. 박 이사가 긍정적으로 답했어요. 그게 혹시 보안상 문제는 없을까 싶어서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안? 무슨 의미인가요? 글쎄요.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났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마이클이 의심을 심어주려 했어요. 그건 우연의 일치 아닌가요? 박 이사가 의아해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요즘 산업 스파이들이 교묘한 방법을 쓰잖아요. 마이클이 암시적으로 말했습니다. 박 이사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능성도 있겠군요. 혹시 김 회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요? 미리 주의하시라고 마이클이 제안했습니다. 이틀 후 박준석 이사는 김태현 회장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어요. 회장님, 해밀턴 쪽에서 조심스럽게 전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김 회장이 물었어요. 어제 통역했던 직원에 대해서인데 혹시 보안상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박 이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실력은 확실해 보이던데. 그래서 더 의심스럽다는 거죠. 너무 완벽했다고 할까요? 김 회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럼 우리도 좀 더 조심해야겠군. 혹시 모르니까. 네, 회장님. 해밀턴 쪽에 내부 보안 점검을 권고하는 게 어떨까요? 박 이사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김 회장 측에서 해밀턴 그룹에 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해밀턴 회장님, 계약 진행 전에 내부 보안 점검을 권고드립니다. 전화를 받은 해밀턴 회장이 당황했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혹시 내부에 보안상 우려가 있는 인물이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해밀턴 회장은 즉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해밀턴 그룹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에서 해밀턴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김 회장 측에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우리 내부에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마이클이 교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마이클? 해밀턴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최근 우리 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에 대한 철저한 보안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이클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건가? CF 로버트 윌슨이 물었어요. 마이클이 잠시 망설이는 척하더니 말했습니다. 차은수 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해밀턴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근거가 있나? 가족 배경에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마이클이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3년 전 기업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중요한 정보가 왜 이제야? 처음 채용 과정에서 확인이 안 됐나? 해밀턴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톰, 보안팀에서 재조사해보자. 보안팀장 톰 핸더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오후 은수는 갑자기 보안팀에 불려갔습니다. 차가운 분위기의 조사실에서 톰과 마주 앉았어요. 차은수 씨,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불렀습니다. 톰이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은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아버지의 과거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버지요? 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년 전 건설업체 운영 당시 수사받은 사건 말입니다. 톰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그건 아버지는 완전히 억울하게 당하신 겁니다. 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억울하다는 거죠? 동업자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도망갔어요. 아버지는 연대보증인이라 대신 수사받으셨지만 6개월 후에 무혐의로 풀려나셨습니다. 은수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네, 검찰 무혐의 처분서도 있고. 그런데 왜 처음에 이런 중요한 정보를 말하지 않았죠? 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픈 기억이라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은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조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톰은 은수의 컴퓨터와 개인 소지품까지 검사했어요. 이게 뭡니까? 톰이 은수의 개인 노트북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제 개인 노트북인데요. 회사 계약서 파일들이 들어있네요. 은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업무상 필요해서 검토하려고 복사한 건데요. 무허가로 회사 기밀을 개인 기기에 저장하는 건 규정 위반입니다. 톰이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은수가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은수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 보안 조사 받았다며?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역시 청소부 출신이라. 속삭이는 소리들이 은수의 귀에 들려왔어요. 그녀는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티브가 다른 동료들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회사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 그러게. 우리도 연루될 수 있잖아. 사라도 은수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먹자고 했지만 사라가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사라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이틀 후 해밀턴 회장이 은수를 불렀습니다. 회장실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어요. 은수 씨,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해밀턴 회장이 안타까운 표호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은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사회와 주요 거래처의 압력이 너무 큽니다.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시킬 수밖에 없겠어요. 그건 너무 억울합니다. 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믿고 싶어요. 하지만 회사 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해밀턴 회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만 일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해밀턴 회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은수는 자신의 사무실 출입이 금지되고 회사 시스템 접근 권한도 정지당했어요. 집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수는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은수야, 목소리가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은수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몸 조심해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엄마. 엄마도 건강 챙기세요. 전화를 끊고 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 투병 중인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이력서를 다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꿈이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혹시 차은수 씨 맞나요? 갑자기 옆 테이블의 중년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은수가 고개를 들어보니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만. 저는 데이비드 박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로스쿨 교수입니다. 데이비드가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은수가 어리둥절하며 인사했습니다. 해밀턴 그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어서 당신이 작성한 계약서 검토 보고서를 봤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의 법률 분석 능력은 하버드 최상위권 학생들보다도 뛰어나요. 현재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데이비드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은수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아버지의 억울한 사연부터 가족의 어려운 경제 상황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 아버지 사건을 직접 알아봤어요. 완전히 무고한 분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케이스더군요. 데이비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은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지금 누군가가 당신을 의도적으로 모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왜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진정한 인재는 보호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요. 데이비드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은수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어요. 긴 터널의 끝에서 작은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 박 교수와의 만남 이후 은수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버드 법학 도서관에서 데이비드의 특별 지도를 받으며 미국 기업법 실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어요. 동시에 자신을 모함한 세력의 정체를 파악하는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은수 씨, 이 계약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데이비드가 마이클이 과거에 처리했던 계약 건들을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네, 교수님. 은수가 집중해서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은수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교수님, 이상한 패턴이 보여요. 어떤 패턴? 데이비드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여기 3건의 계약서 모두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놓친 것 같습니다. 은수가 손가락으로 해당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이 위약금 조항과 분쟁 해결 방식. 모두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런 이해 제기가 없었네요. 데이비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흥미롭군요. 15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가 이런 기본적인 걸 놓칠 리는 없는데 한편 데이비드는 자신의 하버드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마이클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시카고에 있는 동창 제니퍼 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니퍼, 마이클 킨이라는 변호사 알아? 우리 기수야. 마이클 킨? 물론 알지. 그런데 왜? 제니퍼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함께 일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데이비드, 내가 솔직히 말할게. 그 사람과는 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야? 몇 년 전 시카고에서 일할 때 동료를 모함해서 내쫓은 일이 있었어. 꽤 치밀하고 교묘하게 했지. 데이비드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그때도 유능한 후배 변호사를 질투해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회사에서 쫓아냈거든. 제니퍼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며칠 후 데이비드는 FBI 출신 사립탐정 제임스 코엔을 소개받았습니다. 맨해튼의 한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교수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임스가 전문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마이클 킨이라는 변호사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해 주세요. 특히 최근 몇 년간의 해외 계좌 거래요. 데이비드가 자료를 건네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후 제임스로부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제임스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마이클 킨이 스위스 UBS 은행에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요? 데이비드가 놀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최근 6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총 50만 달러가 입금되었습니다. 송금인은 해밀턴 그룹의 경쟁사들이에요. 경쟁사에서 돈을 받았다고요? 네. 코스모스 인베스트먼트, 글로벌 파이낸스, 아시아 캐피탈, 모두 해밀턴과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제임스의 설명에 데이비드는 확신을 가졌어요. 이제 진짜 범인이 누군지 확실해졌군요. 한편 해밀턴 회장은 은수가 없는 동안 법무팀의 업무 결과를 직접 검토해보고 있었어요. 다른 변호사들이 처리한 계약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해밀턴 회장이 계약서를 들고 로버트 윌슨 CFO를 불렀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회장님? 로버트가 달려왔습니다. 이 유럽 투자 계약서 봐. 이자율 조건이 완전히 우리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 해밀턴 회장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가요? 법무팀에서 검토했다고 했는데 은수가 있었다면 절대 놓치지 않았을 조건들이야. 해밀턴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은수 씨를 다시. 아직은 안 돼. 이사회 압력이 너무 강해. 그날 저녁 해밀턴 회장은 은수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은수 씨, 나야. 회장님, 안녕하세요. 은수가 놀라며 답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당신을 믿어. 해밀턴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은수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이 시련을 함께 극복해보자. 나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 정말요? 당신이 없으니까 법무팀 업무에 구멍이 너무 많이 보여. 당신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고 있어. 해밀턴 회장의 말에 은수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재택근무 형태로라도 일할 수 있게 해줄게. 조용히 진행하자. 며칠 후 은수는 데이비드와 제임스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버드 법학 도서관의 한 구석에서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이제 그림이 완전히 보이네요. 은수가 자료들을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마이클이 의도적으로 회사에 불리한 계약들을 방치하고 그 정보를 경쟁사에 팔았군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문제들을 발견하자 위기감을 느꼈던 거고, 저를 제거하기 위해 아버지의 과거까지 이용한 거네요. 은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도 반격할 카드가 생겼어요. 데이비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가 추가로 조사한 결과 마이클의 컴퓨터 해킹 흔적과 회사 기밀 유출 증거들까지 확보했어요. 은수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군요. 맞아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해요. 데이비드가 은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했어요. 2주간의 철저한 준비 끝에 모든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은수는 데이비드,
제임스와 함께 마이클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완벽한 증거를 준비했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은수가 각오를 다지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데이비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드디어 모든 증거와 자료가 준비된 상황에서 은수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진실을 공개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해밀턴 그룹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에 은수가 데이비드 교수, 제임스 코엔과 함께 당당하게 들어섰어요. 마이클 킨이 앉아있는 자리에서는 불안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모든 의혹을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은수가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해밀턴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우리 모두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마이클이 불편한 표정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은수가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먼저 제 아버지에 대한 오해부터 해명하겠습니다. 그녀가 한국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서 원본을 제시했어요. 아버지는 동업자의 횡령으로 억울하게 수사받으셨지만 완전한 무혐의로 판명났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였어요. 이사들이 서류를 돌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데이비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하버드 로스쿨의 데이비드 박입니다. 차은수는 제가 25년간 본 학생 중 가장 뛰어난 국제계약법 전문가입니다. 하버드에서도 이 정도 수준은 드뭅니다. 그녀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데이비드의 추천에 이사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은수가 이번에는 자신의 업무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달간 제가 해밀턴 그룹을 위해 검토한 18건의 계약에서 총 4천억 원 상당의 잠재적 손실을 미리 방지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상세한 자료를 제시하자 이사들이 감탄했어요. 이 정도 성과라면 정말 대단한 실력이군. 마이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은수가 결정적인 카드를 꺼낼 차례였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은수가 마이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임스 코엔 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임스가 일어서서 컴퓨터 화면을 회의실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마이클 킨이 스위스 UBS 은행에 비밀 계좌를 개설하고 해밀턴 그룹의 경쟁사들로부터 총 50만 달러를 받은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은행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코스모스 인베스트먼트에서 20만 달러, 글로벌 파이낸스에서 15만 달러, 아시아 캐피탈에서 15만 달러. 제임스가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이게 사실인가? 마이클, 이게 무슨 일이야? 이사들이 마이클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이 당황하며 일어섰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믿지 마. 하지만 제임스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마이클 킨이 해밀턴 그룹의 입찰 정보와 기업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한 이메일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마이클이 보낸 이메일들이 나타났어요. 회사 기밀이 담긴 첨부 파일까지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차은수 씨를 모함하기 위해 사립 탐정을 고용하고 거짓 증거를 조작한 과정도 확인했습니다. 제임스가 사립 탐정과의 통화 녹음 파일까지 공개했어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된 일들, 가족 관련 사건들, 뭐든지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시선이 마이클에게 쏠렸습니다. 해밀턴 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이클, 이게 사실인가? 회장님, 저는 마이클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어요. 15년 동안 믿고 맡겼는데 이런 배신을. 해밀턴 회장이 주먹을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데이비드가 추가로 증언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마이클 킨이 과거 시카고에서도 동료를 모함해서 내쫓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사들이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당장 해고해야 해. 경찰에 신고하자. 은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위해서만 일했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의혹이 거짓이었다는 게 증명됐어요. 해밀턴 회장이 일어서며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차은수의 완전한 무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식 법무연구원으로 즉시 복직시키며 마이클 킨은 즉각 해고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은수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이클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이건 조작이야.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보안팀이 들어와서 마이클을 에스코트했어요. 마이클 킨, 기업 기밀 유출과 산업 스파이 혐의로 조사받게 될 겁니다. 톰 핸더슨이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김태현 회장 측에서 즉시 연락이 왔어요. 해밀턴 회장님,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죄송합니다. 김 회장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인재가 있는 해밀턴과 더 큰 사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은수의 복직 소식이 회사 전체에 퍼지자 직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동안 그녀를 차갑게 대했던 동료들이 부끄러워하며 축하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스티브가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은수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졌네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은수가 너그럽게 받아줬습니다. 사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저도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꼭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사라. 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해밀턴 회장이 전사 임직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인재는 학벌이나 배경이 아닌 실력과 성품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차은수야말로 그것을 증명해준 살아있는 모범입니다. 해밀턴 회장의 말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저녁 은수는 한국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니, 은수야?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이제 정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행이구나,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엄마 치료비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어요. 은수가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해밀턴 회장이 은수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했어요. 은수 씨, 당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진짜 위기를 피했고 인재의 증가를 깨달았어요. 앞으로 더 큰 책임을 맡길 예정이니 준비하시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수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데이비드 교수도 은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하버드 로스쿨 특별 연구원 과정을 밟는 게 어떨까요? 정말요? 그럴 수 있다면 꿈 같을 것 같아요. 은수의 얼굴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길고 긴 시련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했고 은수의 앞에는 더 큰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직 후 4개월이 흘렀습니다. 은수는 법무연구원으로서 해밀턴 그룹의 핵심 인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국제계약법 전문가로서 그녀의 명성은 업계에서도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수 씨, 이번 일본 투자건 검토 결과는 어떤가요? 해밀턴 회장이 은수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물었어요.
완벽합니다, 회장님.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들이 모두 우리에게 유리해요. 은수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역시 당신이야.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됐어. 해밀턴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날 오후 은수는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은수 씨, 저는 삼성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영우 교수입니다.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수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어머님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김 교수의 말에 은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즉시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위험해요. 은수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신 거죠?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은수는 눈물을 쏟았어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닥칠 줄 몰랐습니다. 데이비드 교수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교수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은수 씨? 어머니가 백혈병에 걸리셨어요. 수술비가. 데이비드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얼마나 필요한가요? 의사 선생님이 2억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세요. 미국에서 치료받으면 더 좋다고.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수가 해밀턴 회장에게도 급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개인적인 일로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당연히 가봐야지. 해밀턴 회장이 이해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술비는 걱정 마시오. 내가 전액 지원하겠어. 정말 감사합니다. 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이클 킨이 보석으로 풀려나온 것이었어요. 교도소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든 가운데 마이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차은수라는 여자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마이클이 기자들 앞에서 거짓말을 늘어놨어요. 그 여자는 처음부터 한국 기업의 스파이였습니다. 저는 그걸 막으려다가 누명을 쓴 거예요. 기자들이 흥미롭게 받아 적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이죠. 제가 교도소에서 만난 정보통들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됐어요. 마이클이 교도소에서 만난 사기꾼들의 조언으로 더욱 교묘한 거짓말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 여자가 지금 어머니 수술비를 핑계로 해밀턴 그룹과 한국 기업들로부터 거액을 갈취하려 하고 있어요. 마이클의 악의적인 프레임이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됐어요. 전 해밀턴 그룹 법무팀장 마이클 킨 씨가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차은수라는 직원이 한국 정부와 연결된 산업 스파이 조직의 일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방송이 나가자마자 해밀턴 그룹 주가가 개장과 함께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해밀턴 그룹에 정말 스파이가 있는 거야? 이런 회사에 투자해도 될까? 이사회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일부 이사들이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은수를 일시적으로 휴직시키는 게 어떨까요? 여론이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요. 해밀턴 회장이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절대 안 돼. 우리가 이미 진실을 확인했잖아. 하지만 회장님, 주가를 생각하면 주가보다 정의가 우선이야. 한편 회사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기 시작했어요. 일부 직원들이 다시 은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일까? 아니야, 우리가 직접 봤잖아.
은수는 한국의 어머니 상황과 회사의 위기 사이에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지? 어머니가 병실에서 걱정하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걱정 마세요. 은수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언론의 추적이 거세졌어요. 기자들이 은수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은수 씨, 마이클 킨의 주장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정말 산업 스파이가 맞나요? 은수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어요.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한국인 이미지를 망쳤어. 우리까지 의심받겠네. 데이비드 교수마저 하버드 내에서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 문제가 있는 학생을 왜 도왔어? 대학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동료 교수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머니가 위독하고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마다 이런 일이. 은수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요. 2주 내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그런데 수술비가 미국으로 이송하면 치료비가 3억 원은 더 필요할 거예요. 은수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요. 어머니를 살려야 하는데 돈은 부족하고 회사에서는 해임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해밀턴 그룹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어요. 모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차은수는 무급휴직 처리한다.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압력에 결국 굴복한 것이었어요. 은수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생명까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절망의 나락에서 은수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급휴직 처분을 받은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은수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어머니 치료와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교수가 하버드의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은수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데이비드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무슨 소식이세요, 교수님? FBI 디지털 포렌식 팀이 마이클의 최근 활동을 분석했는데 모든 증거가 조작된 거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됐어요. 은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한국 국정원과의 합동 수사 결과도 나왔어요. 마이클이 교도소에서 국제사기 조직과 연결되어 더욱 정교한 조작을 학습했다는 사실도 밝혀졌고요. 한편 해밀턴 회장은 이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결단을 내렸어요.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입니다. 저는 차은수를 끝까지 믿습니다. 해밀턴 회장이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그녀의 어머니 치료비는 제가 개인 재산으로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위험한 결정 아닙니까? 정의를 위해서라면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해밀턴 회장의 확고한 의지가 전해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은수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당연한 일이야. 이제 당신은 전국 생중계 기자회견을 해야 해. 네, 저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사흘 후 은수의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전국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은수가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은수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저에 대한 모든 의혹에 명확히 답변하겠으며 제 결백이 증명되면
더욱 큰 기여로 보답하겠습니다. 데이비드 교수가 준비한 과학적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마이클 킨이 제작한 모든 증거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조작임이 입증됐습니다. 화면에 FBI의 분석 결과가 상세히 나타났어요. 이메일 헤더 분석, 메타데이터 검증, 통화 기록 검사, 모든 면에서 인위적 조작의 흔적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기자들이 놀라며 받아 적었어요. 또한 한국 국정원과 FBI의 합동 수사 결과 저는 어떤 스파이 조직과도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은수가 공식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오히려 마이클 킨이 중국계 기업으로부터 추가 자금을 받고 해밀턴 그룹의 기밀을 유출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이 폭탄 발언에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마이클 킨은 10년간 여러 기업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사기와 모함을 반복해왔습니다. 데이비드 교수가 추가 증언했어요. 이번에도 복수심에 불타 국제 사기 조직의 도움을 받아 더욱 치밀한 조작을 시도한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언론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고한 천재 여성을 2번이나 모함한 극악 범죄,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의 승리,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밀턴 그룹의 주가는 진실이 밝혀지자마자 급등했어요.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시련을 극복한 회사에 장기 투자하고 싶다. 진정한 인재를 보호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어요. 은수의 어머니는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집도했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의 말에 은수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회복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마이클 킨은 이번에는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독방에 구금됐어요. 조직적 사기, 국제적 증거 조작, 반복적 명예훼손. 검사가 중죄들을 나열했습니다. 최소 15년 실형이 확실합니다. 한 달 후 해밀턴 그룹 이사회가 다시 소집됐어요. 차은수의 모든 혐의를 영구 무효화하고 법무팀 선임연구원으로 승진시킵니다. 해밀턴 회장이 공식 발표했어요. 또한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고 향후 임원진 승진 트랙에 포함시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김태현 회장 측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번 일로 은수 씨의 인품과 능력을 더욱 높이 평가하게 됐습니다. 해밀턴 그룹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대폭 확대하고 싶어요. 미국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대규모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차은수는 한인 사회의 자랑스러운 모범이자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는 하버드에서 더욱 존경받게 됐어요.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운 용기 있는 교수, 은수와의 멘토십이 교육계의 모범 사례, 언론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되어 은수와 함께 미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됐을 때 해밀턴 그룹 전 직원들과 하버드 동료들이 공항에서 대규모 환영 행사를 열어줬어요. 은수, 은수, 환영 인파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밀턴 회장이 은수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기업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앞으로 더 큰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은수가 환한 웃음을 지었어요. 데이비드 교수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당신의 미래는 무한합니다. 그날 저녁 은수는 어머니와 함께 보스턴 항구를 거닐었어요. 엄마,
우리가 함께 이뤄낸 이 모든 기적들을 보세요. 정말 자랑스럽다, 은수야. 어머니가 딸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은수의 눈빛에는 더 큰 꿈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은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은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때로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청소부로 시작해 2번의 큰 시련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은수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숨겨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실은 때론 늦게 드러날지라도 결국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마이클의 치밀한 모함도 어머니의 생사를 가르는 위기도 막지 못했던 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진실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자신을 믿고 끝까지 버텨내는 것,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은수 같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